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2년 11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국방론평 꼭지로 이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중국군의 신형 지정사주 소총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그 신형 소총에 대한 이제 정부 연구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미국의 6.8mm 채택했죠. 미군은 아직 뭐 생산은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뭐랄까 혁신적인 방향을 좀 채택했다. 탄도 내장형 탄과 그 탄을 사용할 수 있는 소총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뭐 저 자신이 궁금했기 때문에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뭐 한 개인이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하나의 뭐 참고 자료다. 그런 여러분 뭐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정부 과제 요청서인데 이제 금년에 이제 시작돼서 2024년인가 뭐 2024년 말 정도에 마치게 돼 있는 그런 과제예요. 약실 분리형 초소형 발사 시스템 연구 기술 이건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난번에 다산기공의 특수전용 기관총 그 사업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유로 낙마하면서 새로운 소총에 대한 이제 수요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좀 난감해하지 않고 당국에서는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디딤돌로 삼아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보자. 업계에 맡기지 말고 우리 60만 대병력이 그 개개인이 사용해야 될 몸에 죽는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몸에 지니고 가야 될 총기인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결정을 이제 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 핵심은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경량, 경량입니다. 미래전에 있어서 총기가 무조건 가벼워야 되고, 총기가 가볍기 위해서는 타격의 역할을 하는 총알도 가벼워야 된다. 두 개는 같이 가벼워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병사가 휴대해야 되는 총과 탄약, 충분한 타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개수의 탄약을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 두 개가 같이 가벼워져야지 가벼워지는 것이다. 그게 방향이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고, 사실 이런 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전투를 많이 하는 미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뭐 베트남전, 그다음 중동에서 전투 등을 거치면서 가장 총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 미국 특수부대의 기준으로 그들의 수요가 반영이 돼서 총이 짧아지고 가벼워졌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미국은 지금 더 강력한 탄을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무게 증가가 따라옵니다. 총기도 무거워져야 되고 탄약도 무거워져야 되는 거죠. 그 합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사람이 인력으로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전문화된 장비의 숫자는 자꾸 더 많아지죠. 총에 뭐 자꾸 달아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의 방향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의 방향을 잡았다. 즉 이것은 가벼워야 된다. 무조건 가벼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타격력은 올려야 된다. 이거는 뭐 엄연한 사실이겠죠. 미국이 선택했던 그 큰 총알의 가장 큰 이유인 타격력, 저지력, 그 부분을 묵과하고 무조건 가볍게 가겠다. 이런 거는 말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그간의 누적된 기술적 성과를 우리는 실현하겠다, 이번 기회에. 그리고 부득이하게 전혀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양쪽이 겨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가 더 나을 것이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걸 각오한다. 자신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읽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탄두 내장형 탄약을 활용하겠다. 즉 지금은 탄피 바깥으로 탄체가 노출돼 있죠. 이렇게 그게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요. 일단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은 큰 이점입니다. 탄약의 길이가 짧아지면 총이 짧아지고 가벼워져요. 그래서 탄두 내장형 탄약 그 기술은 이미 숙성됐다라고 본다는 부분이 있고 오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루려고 해요. 그리고 약실 분리형 고속 작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탄두 내장형 탄약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약실과는 다른 구조로 총알을 발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실 분리형이 총기에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약실 분리라는 것이 탄환으로 따지면은 탄환에 탄피에 화약이 한꺼번에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완벽한 연소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을 이어서 단계적으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좀 더 완벽한 연소 그리고 균일한 연소를 보장하기 위해서 탄피 내를 이중으로 폭발이 되게 하는 그런 구조를 선택한다 라는 의미로서의 약실 분리형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그간에 어떤 기술 누적이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자료에서 파악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량화를 위해서 경량화는 탄약과 총 두 개 다를 의미하죠. 거기 위해서는 일단 총알이 작아져야 된다. 탄두 내장형 탄 그리고 그 탄두 내장형 탄이 좀 더 강력한 위력과 정확도를 위해서는 약실 분리형 작동 방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탄도 그렇고 총도 그렇다. 네.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동영상 이후에 쭉 찾아보니까 이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를 mon고하니 작년에 방위사업청에서 내년도 작년이니까 이제 2022년도 예산, 금년도 국방 예산,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한 거죠. 하면서 8대 국방 전략 기술 이 8대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 8대 기술 나열한 것인데 이 중에 한 가지를 보시면은 6번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시면은 첨단 기술 기반 개인 전투 체계, 저게 이제 워리어 플랫폼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인데 안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죠.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게 여러 피복부터 무기까지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대표 주자로 뽑아놓은 것이 약실 분리형 초소형 발사 시스템 설계 기술 이거예요. 네. 이게 총기를 새로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다산기공에서 개발했던 그 총기가 드랍됐을 때 바로 대응에 나선 거고 그것을 8대 국방 전략 기술에 바로 투입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전에는 투입이 안 됐겠죠. 그 전까지는 이 총기로 계속 일단 투자해서 해보자 특수전용으로 우선 이렇게 생각했지만 되게 신속하게 반응한 거예요. 몇 개월 만에 바로 이것이 8대 과제로 진입한 거예요. 우리의 플랫폼의 대표 주자로. 그걸 보여준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2023년에 바로 과제화된 거죠. 정부 기술 과제화. 3, 4년짜리로. 엄청나게 빠르다고 봅니다. 정부가 움직이는 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탄두 내장형이라는 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영어로는 Cased Telescoped Ammun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CTA라고 되어 있고 대구경 탄에도 적용되어 있고 소구경 탄에도 이미 적용이 되어 있었죠. 예.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텍스트론 시스템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차세대 소총 그 선정 작업에 경쟁했던 텍스트론의 소총에도 이 탄두 내장형 탄이 써져졌었어요. 탈락했죠. 그래서 근데 텍스트론이 이번에 경쟁을 위해서 이 탄약을 처음으로 제시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텍스트론은 육군하고 2004년부터 일을 했더랬어요. 그때 육군에서 그들이 쓰고 있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K3, 얼마 전까지 K3였죠. 그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욕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육군과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했던 곳이 텍스트론이에요. 그래서 무게는 더 가볍게 하고 정확도하고 파괴력을 더 높인다. 이런 차원에서 한 7년, 8년 정도 일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제시가 됐었어요. 그때 제시됐을 때는 두 가지 안이 상당히 혁신적인 안이 제시가 됐었는데 지금 오늘의 이제 소재인 탄두 내장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소진 탄피가 있었어요. 소진 탄피. 탄피가 아예 배출되지 않는 거, 아예 같이 타버리는 거, 화약과 함께. 근데 그게 기술적인 문제나 그들이 목표로 삼았던 뭐 경량화나 타격력에서 큰 이점이 없고 오히려 기술적인 복잡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탈락되고 이것만 살아남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5, 6년 동안 시제품도 생산돼서 미군이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나오고 했던 거예요. 즉 이 기술은 20년 가까이 된 기술이에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저 이야기를 할 때는 20년이면 아마 거의 특허도 만료가 되는 기간일 거예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특허가 한 17년, 18년 정도 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된 기술이에요. 예. 그것도 미국에서도 바로 배치 전까지, 체계 개발 바로 전까지 개발이 됐던 탄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모하게 남들이 안 하는 걸 새로 한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단지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업계의 파워 게임, 이런 것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요. 미국 같은 곳에서는 뭐 레밍턴, 윈체스터 등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내셔널 라이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NRA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총기 협회, 그게 강력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죠, 정치적으로. 예.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예. 자, 그런 것도 상관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이제 탄두 내장형 탄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죠. 탄두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고 노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쏙 들어가 있죠. 그 표면에서. 예. 무게가 40%나 절감이 돼요. 같은 탄이면 5.56mm이고 7.62이면 62mm든지 간에 6.8mm도 마찬가지였겠죠. 같은 탄두 크기, 같은 탄두, 그리고 같은 화약 양이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게 40% 무게가 절감된다는 거. 이게 엄청난 수치죠. 물론 그들이 과장해서 좀 적을 수 있어요. 자기들의 그 데이터니까. 자기들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40%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수준의 무게 절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길이 30% 감소, 부피 12% 감소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게, 그 다음 길이에요. 약실에 딱 들어갔을 때 탄환이 그 작동 메커니즘이 탄환의 길이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은 총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총기가 짧아질 수 있고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미국에서는 20년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남들은 아무도 안 하는 거,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을 우리가 갑자기 쓰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세 군데 경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그 역시 선정되지 못한 것인데 제가 제너럴 다이내믹스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제시한 탄약은 뭐냐면은 기존의 탄환과 같이 생겼는데 탄환처럼 생겼는데 탄피가 황동이 아니고 폴리머, 즉 플라스틱을 쓰는 것을 제안했더랬어요. 자, 이거는 그 회사에 거기 이제 경합에 들어갔던 회사의 탄약을 만들었던 회사의 홍보 자료예요. 트루빌로스라는 데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탄피만 똑같은 탄약을 탄피만 저걸로 바꿔도 화약의 무게가 8에서 10% 정도 절감된다. 즉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해요. 두께가 얇아질 수 있는지 뭐 표면이 매끈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똑같은 폭발력이 화약을 8, 10% 정도 적게 내도 나온다는 거예요. 즉 탄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탄피만 플라스틱으로 바꿔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황동은 열 전도체죠. 그래서 꽝 터지면은 그 열 에너지가 폭발 에너지로 돼서 탄환을 밀어내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근데 황동이 그 열을 샥 흡수하게 되면은 탄환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일정 부분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제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게 온전히 이거는 열 전도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황동보다는 뜨거워지지 않는 것이죠. 탄피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 에너지가 소실 없이 그대로 탄으로 전달된다. 그런 면에서 더 작은 화약 무게로 하더라도 같은 폭발력이 나온다. 즉 폭발력 기준에서 보면은 탄피를 바꿔서 8에서 10% 절감되는 거 플러스 더 절감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는 탄환이에요. 검증된 거죠.
근데 미국은 이것도 선택하지 않았죠. 예. 자, 그러면은 탄이 작아진다. 거기다가 자, 탄이 작아지면은 총 자체의 무게가 짧아지고 무게가 가벼워지고 짧아진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걸 하나 잘 볼 수 있는 사례가 이거예요. 여기 CTA 인터내셔널이라고 이거는 프랑스 회사고 이 CTA4 우리 아시죠? 예, 이거는 탄환을 40mm포짜리예요. 우리도 개발했죠 이미. 그래서 향후 K21 보병 전투 장갑차에 이게 들어갈 것이고 향후 모든 장갑차에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무인이든 유인이든. 자, 이게 이쪽에서 먼저 개발한 기술인데 그걸 가장 먼저 채용하고 적극적으로 덤빈 곳이 지금 우리예요. 후발주자에. 그러니까 이 똑같은 컨셉을 지금 차세대 소총 개발에도 그리고 탄약 개발에도 우리는 같은 입장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 위에서 세 번째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존에 K21에서 쓰고 있는 40mm 보포스4예요. 이제 크기가 저런 거예요. 길이도 저렇고. 근데 저걸 CTA 탄을 쓰게 되면은 총이 엄청나게 짧아지죠. 엄청나게 가벼워지는 것도 눈에 선하죠. 35mm 포보다도 기존의 탄을 쓰는 탄피 들어가는 그거보다도 더 짧고 가벼워 보여요. 예. 그래서 실제 크기와 무게가 30mm와 35mm 중간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포가 짧고 뭐 짧다는 게 포신이 짧아지는 게 포열이 짧아지는 게 아니고 포의 작동하는 구조 뒷부분이 짧아지는 거죠. 많이 가벼워지고 포탑 내의 공간이 넓어진다.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포탑이 작아질 수 있다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탄환에 응용하시면 그 생각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탄도 내장형을 쓰게 되면은 총의 구조가 단순하고 작아지고 가벼워지면서 신뢰성은 올라간다. 이게 CTA4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걸 가지 않지? 참 궁금하네. 다른 나라들은 왜 이 포를 빨리 채택하지 않는 것인지 좋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지금 제인스에서 나온 데이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6.8mm 선택권 그리고 탄환의 선택이 있었어도 미국의 유력한 전통적인 강자인 탄약 생산 업체나 기타 업체들의 영향력이 미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40mm 포도 이런 이점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후발주자인 중국이나 우리가 개발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것이 이번 우리의 탄도 내장탄 그걸 차기 소총 개발에도 우리가 그것을 그 자료를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어요. 어떤 폴리머를 썼는지, 예? 탄약의 구성은 압축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가장 탄도 속도는 어떤 것인지 그런 데이터가 20년이 지났으니까 다 공개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정부가 업계에 맡겼다가 잘 안 돼서 정부 연구소에서 나서서 봤더니 그럼 이거네. 회의 한두 번 하고 끝났을 거예요 아마. 제 추측입니다. 네. 왜 이걸 안 하지? 이러면서. 자, 그러면 미국도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어요. 자, M16, M16 있었죠. 저게 20인치 총열로 처음에 제작이 됐었어요. 근데 저게 길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 개발됐던 탄약도 뒤에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저 20인치 총열에 가장 20인치니까 약간 뭐랄까 한 50cm에서 52cm 정도 될 거예요. 1인치가 2.54cm니까 거기에 강력한 파괴력이 나오게 돼 있었던 탄이에요. 그리고 5.56mm 탄이지만 M16는 뭘로 살상력을 높입니까? 탄속으로 높여요. 탄속으로. 탄속이 높아요. 엄청나게 다른 탄보다. 탄속이 높으면 인체에 맞았을 때 그 탄이 깨집니다. 일부분이 파편이 돼요. 그러면서 목표물의 피해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탄속이 줄으면은 그게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미국 제식 소총이 바뀌죠. M4로 카빈이라고 붙었죠. M4 카빈. 자, 카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원래는 기병용 무기로 이렇게 에다가 카빈자를 더 붙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달리는 말 위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기가 작아야 된다. 가볍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활, 몽골 활 이런 거랑 일본의 장궁, 영국의 장궁 그것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기마 상태에서 기마
상태에서 활을 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이 짧아야 되죠. 예. 그렇지만 보병용 활은 길죠. 이렇게. 자, 그런 것처럼 요즘에 이제 소총이 카빈이라 그러면은 특수전용이죠. 일단 총열이 짧으니까 가볍죠. 가볍고 이렇게 좁은 실내 같은 데서 쓰기가 편하죠.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런 수요가 더 크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일단 가벼우신다는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20발들이 탄창이었는데 그게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파괴력은 한 발의 위력에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발 쏠수 얼마나 오랫동안 그 화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도 파괴력이거든요. 그래서 20발들이 탄창에서 30발들이 탄창으로 되면서 총이 무거워지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일반화됐으니까. 그래서 총류를 줄여서 가볍게 했어요. 예. 그때 그들이 생각했던 전장에서 파괴력의 감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뭐 방탄복이나 이런 게 일반화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94년에 저렇게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M16으로 개발됐던 탄은 저는 장총신에 최적화된 탄이었는데 총신이 짧아지니까 파괴력이 떨어진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큰 문제는 없었고 병사들은 가벼워진 무게에 만족했고 이렇게 손쉽게 몸에 딱 붙여서 자기 몸의 한 부분처럼 쓸 수 있는 총의 길이가 마음에 들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바뀐 거죠. 어디서? 중동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거기는 개활지가 많죠. 나무도 없고 은폐물도 없고 장사정거리에서 장거리에서 서로 교전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M4는 그 약점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다시 6.8mm로 가겠다. 사정거리가 긴 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시가전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시가전이 많아진다면은 옛날 베트남 전처럼 뭐 정글에서 뭐 몇십 미터 앞에서 적이 나타난다. 내 총으로 걸리적거릴 수 있다. 나무에 걸리고 수풀에 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총을 짧게 만들 겁니까? 탄환을 줄이고.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6.8mm로 결정한 것도 전체 총이 다 그런 식으로 바뀔지는 솔직히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자료를 자꾸 보면 있어서. 그러면 왜 총신을 늘린다는 생각은 왜 안 했지? 여기서 총신만 늘려도 파괴력이 훨씬 세질 거거든요. 그런 건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혀.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썼던 슬라이드를 제가 가져온 것인데 M4 같은 짧아진 총신 같은 경우는 5.56mm 탄이죠. 210발을 가지고 다닌다고 봤을 때 3.4kg 탄약의 무게만. XM5 이번에 이제 선적된 시그 사우어 건데 6.8mm 탄이죠. 이게 또 희한한 게 탄의 무게가 정확하게 공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XM5 같은 경우는 6.8mm 같은 경우는 140발을 갖고 다녀도 4.4kg예요 이미. 자, 그래서 거꾸로 나눠봤어요. 제가 나눠봤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눠보니까 5.56mm 탄은 16.2g이고 한 개당 6.8mm 탄은 한 발당 31.4g이에요. 2배 가까이 돼요. 2배 가까이 되는데 실제적인 탄알 자체의 무게는 저 정도 차이 2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탄창이 같이 고려가 됐거든요. 무게가. 왜냐하면 여기서는 병사가 들고 다니는 무게는 총알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총알이 탄창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무게까지 다 합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좀 전에 M16에서 M4로 넘어갔던 게 파괴력의 탄창에 짧은 거리에서 훨씬 많은 탄을 20발 들이에서 30발 들이로 바꾸면서 쏟아 부을 수 있다. 그죠? 지금은 사정거리 위주로 바뀌면서 탄창 하나에 30발 넣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20발짜리 된 거예요. 이러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고 다른 유럽의 전장에 유럽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밀림의 전장에 간다면 뭘 쓸지 모르겠어요. 이 총은 무겁거든요. 총도 무겁고 탄약도 무겁고. 왜 그 다른 대안을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M4에서 M16처럼 지금 이미 개선된 탄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총열 길이만 늘려도 파괴력 부분은 많이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휴대용 탄수는
그냥 유지하면서, 그리고 30발들이 이 화력도 같이 유지하면서, 예. 이러면 전장별로 다른 총을 가지겠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석연치 않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최신 탄, 파괴력도 유지하면서 무게는 무게 증가를 최소화하는 그런 탄을 적용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2000년대 초반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의아한 점이 눈에 띈다. 그런 의아한 점이 저한테 의혹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후발주자인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6.8mm를 선택 안 하고 미국이 버린 탄두 내장형을 선택한 데서 한 번 더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보면 이제 6.8mm하고 길이가 51mm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5.56mm 탄하고 크기가 현격히 다르죠. 예. 여기 있는 숫자는 좀 전에 보였던 그 계산에 의한 수치입니다. 실제 탄의 무게는 이거보다는 훨씬 적을 거예요, 양쪽 다. 7.62mm하고 7.62 곱하기 51mm하고 6.8 곱하기 51mm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길이가 같기 때문에 총의 경량화에서는 큰 혜택은 없을 거라는 생각 정도는 들어요. 자, 이거 아까 이제 텍스트론 테크놀로지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차세대 기관총 5.56mm짜리 그걸 개발하려고 오랫동안 미국 육군과 같이 개발했었죠. 2004년부터 2011년까지네요. 그러면서 이 이제 기술 개발 단계가 초기 기술, 그다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개발 단계가 한 7, 8, 9단계 정도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9단계 정도 9번까지 올라가면 뭐냐면은 채택하고 대량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말로 하면 체계 개발하는 단계였거든요. 예. 바로 그 전 단계까지 기술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실총도 있었고 테스트도 오랫동안 수행을 했었죠. 수만 발 이상 발사하면서 여러 가지 검증이 됐어요. 파괴력이 올라간다, 더 가벼워진다, 고장률은 오히려 적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탄약의 양은 늘어난다. 왜냐? 5.56mm 탄이니까 똑같은 탄두를 쓰더라도 탄약이 훨씬 짧아지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같은 위력이면.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 같은 무게면 길이는 짧아질 수 있지만 같은 무게로 하자면은 화약을 더 넣으면 위력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아마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의 직경을 조금 굵게 하면 되겠죠. 그게 더 유리하니까 총을 가볍게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선택지가. 그런데 미군은 지금 가장 보수적인 결정을 한 것이죠. 우리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보셨던 탄두 내장형 탄을 활용한 5.56mm 탄을 활용한 경기관총의 개발 단계가 TRL 7까지 갔다고 말씀드렸죠.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TRL 7이면 뭐냐면은 전체 기본 장비하고 부수 장비까지 개발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설계를 하면 되겠다 수준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8, 9로 넘어가게 되면 엮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사다리가. 8, 9로 넘어가게 되면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어요. 실전에서 써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군에서 테스트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괜찮다까지 갔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미. 탄두 내장형 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텍스트론 시스템이 무슨 특허 같은 걸 냈더라도 그 특허가 만료됐을 시기가 지났어요 이미. 이제 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제가 보고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약실 분리형 이중 약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관련돼서 나온 논문이에요. 소구경 탄약에 대한 이중 약실 구조 탄피 적용 연구에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연구의 핵심은 이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풍산에서 한 거예요. 풍산에서 우리 유일한 탄약 제조업체죠. 예. 여기에 말하는 이중 약실 구조는 총에 있는 약실이 아니라 탄환에 있는 이중 약실이에요. 탄환의 탄피 안에 화약이 쟁여져 있잖아요. 그 조그만 탄환에도 이 화약이 동시에 폭발이 안 되고 한꺼번에 불이 확 똑같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서 어떨 때는 99%가 다 탔다가 어떨 때는 97%다 탔다가 이렇다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총이 나갈 때마다 총알이 한 발 한 발 나갈 때마다 초속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명중률이 떨어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탄환의 파괴력도 떨어지고 왜냐 화약이 가진 에너지를 10분 활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 탄피 안에다가 구획을 넣어서 단계적으로 완벽하게 나눠서 태운다는 거예요. 물론 삽시간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거에 대한 연구예요. 자, 그 전까지는 이제 구경이 큰 거 40mm 탄 이렇게 넘어가면 이미 그렇게 활용되고 있나 봐요. 그때 탄이 워낙 기니까 한꺼번에 팍 다 폭발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있어서는 이거는 20mm 이하의 소구경 탄약이라고 하면 소총탄 포함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탄피가 플라스틱이 되면 이걸 적용하기가 좋아요. 예. 그죠? 자, 그런 부분 있고 또 약실 불량이라는 것은 기존의 약실이라는 것은 총알이 탄층에서 딱 올라왔을 때 꽉 물리는 총의 한 부분이에요. 거기 꽉 끼어 있는 상태에서 공이가 와서 뒤에 뇌관을 땅 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발사가 되고 나면은 그 이제 가스압으로 인해서 그 탄피만 뒤로 딱 빠져나오게 걸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 약실 불량 탄에서는 그렇게 발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알 전체는 새로 탁 올라오면은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해요. 약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끼워진 상태에서 탄약이 장전이 되면은 가스압으로 탁 밀려와서 총신과 딱 정렬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공기가 빵 터지고 다시 가스압으로 다시 탁 가면서 다음 총알이 다시 쏙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탄피를 탁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90도로 꺾이면서 그게 90도가 됐던 보통 90도였죠. 꺾이면서 총 열고 다시 정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실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존의 총기에서는 하나로 딱 돼 있고 총알이 거기에 꼭 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신뢰성이 더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자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약실 불량이라는 것이 두 말이 다 돼요. 약실 불량은 총기에 쓰는 것 같고 이중 약실이라는 부분은 탄약 자체에 탄피 안에 구획을 넣어서 화약의 완전 연소를 촉발시키는 거. 즉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파괴력을 향상시키고 그런 거죠. 그러면 기존 플라스틱 탄피만 사용해도 무게가 줄어 파괴력이 올라가 정확도가 올라가. 근데 탄도 내장형으로 해. 그럼 총알이 짧아져. 그죠? 그럼 총기가 짧아지고 가벼워져. 예. 거기다가 이중 약실을 통해서 파괴력을 증대시켜. 이 여러 가지를 노린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다 정부 과제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자, 거기다 하나 더 덧붙일 수 있는 건 이게 계속 제 머리에는 머물거든요. 이게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탄두의 형상을 개선한 거예요. 보시면 5.56mm 탄의 탄두인데 보통은 끝에 이렇게 잘록하게 되어 있으면서 저 안에가 이제 탄피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그 중소기업에서 옛날에 한 다룬 바 있습니다. 한 것은 옆에서 이렇게 홈을 몇 개 파가지고 뒤에 맴돌이 현상이라고 그러죠. 뒤에 진공이 형성돼요. 팍 발사되면. 그러면서 거기가 맴돌이가 돼서 총알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탄속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총알이 날아가다가 이렇게 구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명중률과 파괴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태를 기존에 똑같은 탄약을 가지고도 훨씬 오랫동안 높은 탄속을 유지할 수 있게 어떻게 뒤에 맴돌이가 안 생기게 진공이 안 생기게 그래서 탄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지게 한 게 이거예요.
자, 이런 것까지 만약 그 업계에서 이게 군에서 실험까지 했거든요. 왜냐면 외국에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군에서 사격 실험을 했고 데이터가 모여졌어요. 이게 유효하다면은 탄두 내장형에도 이런 탄을 쓰게 된다면 5.56mm 탄으로도 훨씬 강력한 성능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상당히 대단하거든요. 예, 그걸 다 믿지 않더라도 그 절반만 믿더라도 5.56mm 탄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예, 6.8mm, 뭐 7.62mm까지 다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이거가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이해하시는데 우리 155mm 탄 중에 사거리 연장탄 이게 155mm 탄두도 딱 이렇게 생겼죠. 예, 등치 훨씬 크지만 베이스 블리드 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기 이건 뭐냐면은 맴돌이 현상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당기는 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기 진공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탄 뒤에 연기를 발생시켜요. 연기를. 그래서 155mm 탄 쏘면은 연기가 포로록 나는 게 있어요. 뒤에. 그게 여기서 뒤에서 연기를 발생시켜 화약을 태워서 로켓처럼 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맴돌이 현상이 생기는 저 지역을 그 가스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맴돌이가 최소화되게. 그래서 제대로 최대 사정거리가 나올 수 있게. 그거랑 비슷한 컨셉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같은 경우는 탄두에다가 홈을 팠죠. 네. 저거 뭐 훨씬 복잡한 계산이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요즘 워낙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게 좋으니까 이거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렇게 통합을 해보면 우리는 탄두 내장형에 대한 기술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고 그 기술은 이미 20년 전부터 이미 검증이 돼서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올랐던 것이다. 단지 선택을 못 받았을 뿐이지. 그냥 버려지는 기술 따름이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했다. 그리고 텍스트론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노하우가 우리가 알기 어려운 노하우가 있다면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텍스트론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봅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총기 탄약의 무게가 감소하고 휴대량이 증가하면 그 자체가 타격력이 증대하는 거예요. 오늘 쭉 말씀드렸으면 쭉 이해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게 감소, 총기와 탄약의 무게 감소만 노리는 게 아니다. 파괴력도 생각하고 있다 동시에. 예.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 향후에 되면은 우리 지정사수 화기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면은 제가 상상하는 것처럼 5.56mm 탄 갖고도 총열 길이만 충분히 하면 중국 경우처럼 중국이 620mm인가 600mm 초반대였죠. 옛날에 M16이 500mm 초반대였으니까 한 10cm가량 긴 것인데 그 정도로 하면 중국에서 그래서 그 지정사수 총기가 사거리가 유효 사거리 600m가 나와요. 네. 그럼 우리는 7, 800m까지는 1000m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600m 이상은 최소한. 네. 그러면 따로 총을 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다. 총심만 좀 길게 해주고 총열만 길게 해주고 앞에 양각대만 설치해주고 위에 배율 좋은 조준경만 달아주면 된다. 그러면 중국군에서도 보면은 총알이 호환이 돼요. 예. 최고의 성능을 위해서는 저격용 탄환을 쓸 수도 쓰지만 여차 뭐 그 외에 불가피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존의 5.56 그들의 5.8mm 탄을 그냥 일반 소총하고 다 호환이 되죠. 예. 그리고 연발 발사도 되고 우리도 똑같은 컨셉을 할 수 있다. 대신 훨씬 더 정교하고 사정거리가 더 크고 파괴력이 더 크게 총기 무게 증가는 최소화된. 자,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도 지금 시도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6.8mm 탄 총기를 이제 함부로 해서 기존의 경기관총 5.56mm 경기관총과 7.62mm 기관총을 한꺼번에 대체하려고 하죠. 우리는 5.56mm 탄으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5.56mm 기관총 대체하고 7.62mm 기관총도 대체할 수 있다. 훨씬 저렴하게, 훨씬 가볍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총열 길이 변경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것만이
유일한 차이점일 수 있다. 탄약도 바꿀 필요 없다. 우리는 중국은 탄약은 바꿔야 되는데 최적 성능을 위해서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리 지금 보병사단에 보면은 대대급에도 대대급까지 저격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현재 7.62mm, 7.62mm 볼트 액션 소총을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향후 전장에서 진짜 장거리 저격은 우리도 12.7mm 저격총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새로 개발되는 총으로 7.62mm까지 다 커버가 되니까. 즉 대대 저격반에서는 더 장거리 저격으로 특화돼야 된다. 왜냐하면 대대급 이하의 부대에서 가진 소총으로도 기존의 1000m까지는 적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들 유일한 선택지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12.7mm다. 예.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우리 차세대 총기 탄두 내장형 탄환과 그 총에 대한 기술은 이미 한 20년 정도부터 누적이 돼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은 이미 선택을 받지 못한 그 기술에 대한 교류, 제공, 구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손쉬울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것이 드문 사례가 아니다. 무기 개발사에 있어서 무기 개발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긴 많은 무기들이 그 개발지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고 다른 대륙으로 팔려가서 그들의 면모를 제대로 평가받는 경우는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